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18강들이 있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4장의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4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를 활용하게 되는 확인 문제 부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높은 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문, 반복문, 함수 부분까지만 나가게 되면 그 이후 부분부터는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코드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코드를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갑자기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건문, 반복문, 함수 부분도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고 이후 부분도 쉽게 연결을 한 뒤에 나중에 여러분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일단 최대한 조건문, 반복문, 함수 부분을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활용 부분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끊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바로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소한 내용만 해결되면 진짜 이해가 잘 되는데 그 사소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거나 해서 혼자서 어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주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코드를 어떻게 생각해내냐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코드를 바로 생각한다면 진짜 프로그래밍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근해 공식 같은 것을 외우듯이 그냥 외워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를 외우고서 활용을 하다 보면 비슷한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4-1절의 리스트 기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진행 순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문자열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이번 내용도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리스트는 한국어로 목록 되겠는데요. 여러 개의 무언가를 차례로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목록입니다. 목록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순서가 없는 목록과 순서가 있는 목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목록, 리스트라고 하면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목록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전에 문자열을 다루면서 파이썬은 숫자를 0부터 센다라고 열심히 언급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파이썬의 리스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부터 세는 순서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에서 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만들 때는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만들어 주시고 내부에다가 자료를 쉼표로 구분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던 수박, 바나나, 키위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에 들어있는 각각의 것들을 요소, 영어로는 엘리멘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영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영어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의 리스트는 데이터를 한 종류만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료용을 섞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이전에 문자열을 살펴볼 때 사용했었던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를 a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문자열을 살펴보았을 때처럼 요소 선택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뒤에 대괄호를 입력하고 내부에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0부터 시작이 되고요. 0을 꺼내면 수박이 되고 1을 꺼내면 바나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음수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슬라이싱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리스트와 관련된 코드를 처음 보았을 때 약간 당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리스트 안에 요소로서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도 일종의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를 넣게 된다면 지금 화면과 같은 형태로 중첩된 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첩된 리스트에 요소에 접근을 할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에 요소 선택 연산자를 사용을 하겠지만 요걸 선택하게 되면 1, 2, 3이라는 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한 번 더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도 자주 사용되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내부에 문자열이 들어있을 때 이 문자열도 하나의 리스트처럼 다루기 때문에 0번째를 꺼내게 되면 문자열이 나오게 되고요. 이 0번째를 또 꺼내거나 0번째 1번째를 꺼내거나 0번째에 2번째를 꺼내는 식으로 리스트 내부에 있는 문자열의 각 문자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한번 보고 나면 저게 어렵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처음 나중에 보게 되면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눈도장 한번 꽝 찍어주시고 함께 코드도 입력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리스트와 관련되어 자주 볼 수 있는 오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길이를 넘는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인덱스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리스트도 문자열과 굉장히 비슷한 녀석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앞쪽에 강의에서 유튜브로 질문이 왔었는데요. 이 인덱스 에러는 슬라이싱을 할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슬라이싱을 할 때는 뒤쪽에다가 아무리 큰 수를 입력을 해도 그냥 리스트의 최대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뒷부분의 것을 모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리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문자열 연결 연산자처럼 리스트도 리스트 연결 연산자로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연결하고 실행하게 되면 리스트 두 개가 연결되어 1, 2, 3, 4, 5, 6을 출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반복 연산자도 문자열 반복 연산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곱하기 기호를 사용을 해서 숫자와 곱해주게 되면 리스트가 반복이 됩니다. 이 결합 순서는 앞쪽에 숫자가 와도 되고 뒤쪽에 숫자가 와도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기까지도 당연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문자열을 살펴볼 때 또 보았던 연산자로 인 연산자가 있습니다. 인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1이 리스트 1, 2, 3에 있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연산자이고요. 있을 때는 true를 출력을 하고 없을 때는 false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ot in이라는 연산자도 사용을 해서 1, 2, 3 안에 100이 있냐 없으니까 true를 출력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음 강의부터 내용의 속성이 조금 다르고 여기까지의 내용도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리스트의 요소를 선택하고 다른 연산자를 적용하는 방법은 꼭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